여러분, K-팝 패션에 대한 질문 하나가 글쎄요,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K-팝 걸그룹의 노출 의상,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한 영적인 스승에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와, 이건 그냥 패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는 진단이었죠. 자, 지금부터 그 대답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는 옷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출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주장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노출은 실력이 부족한데 인기를 얻고 싶을 때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걸 실력이 없는 걸 감추려는 일종의 뭐랄까 꼼수 같은 걸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한쪽은 노출의 길입니다. 실력이 좀 부족할 때 가는 지름길 같은 건데 인기는 잠깐 얻을지 몰라도 결국엔 질이 낮다고 평가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는 내실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갈고 닦은 재능, 내면의 깊이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존경받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우리 민족, 그가 말하는 소위 동이민족이 원래 가던 길이었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실의 길이 뭐냐? 그 예시로 방탄소년단, BTS를 딱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BTS가 노출이 심한 옷으로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게 바로 실력과 메시지가 겉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진단은 알겠어요. 문제점은 지적했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 스승의 아티스트들한테 제안하는 건 바로 메시지의 힘을 제대로 써보라는 겁니다. 그 대안이 아주 명확해요. 먼저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희망도 없고 방향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티스트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가사 하나하나에 강력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력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백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길이고, 사실 지금 세상에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메시지 중심의 접근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그의 생각이에요.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노출 같은 거 안 해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를 받아줄 거고 결국엔 인류 사회 전체가 우리 민족을 받아들일 것이다. 와, K-팝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의 활동이 민족 전체의 운명이랑 직결된다고 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K-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K-팝에 대한 조언이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거대한 철학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죠.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천손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한국인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익인간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스승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요. 그냥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인도주의적 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게 천손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의 역사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 수백 년 동안 세상에 존재감이 없었던 숨겨진 과거가 있었죠. 그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과도기적 현재라는 겁니다.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경고해요. 막 뽐내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준비만 잘 끝나면 그때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한복이든 음식이든 우리 문화를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미래의 리더십 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비전인 거죠. 자, 이렇게 거창한 국가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엔 우리 각자 개인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질이라는 거예요.
퀄리티 할 때 그 질이요. 한 사람의 내적인 수준, 내실을 뜻하는데요. 개인 수양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질을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 방법으로 100일 계획이라는 걸 제안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딱 100일만 모든 불평불만, 남 탓하는 걸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불평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대신에 좋은 가르침을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100일을 보낸 뒤에 내 삶과 내면의 질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민족의 사명과 딱 연결시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이 오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하늘의 자손, 천손이고 인류를 이끌 홍익인간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와, 정말 개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민족 전체의 운명하고 연결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K-팝 아이돌의 옷차림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책임감을 거쳐서 한 국가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하나의 논리로 쭉 이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함께 따라와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관심으로 돌아가는 시대, 소위 관심 경제의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한 아티스트의 진짜 가치는 뭘로 재야할까요? 이 스승의 말처럼 내면에 담긴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일단 시선을 확 끄는 겉모습,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